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감사 스마일도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오늘 하루 노력하시고 내가 부족한 걸 갖다가 계속해서 인지하고 노력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 항상 5년 전이다. 레이 브라운 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항상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집을 갖다가 언제 사면 좋을까요? 저의 이야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남들보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하루 먼저 이틀 먼저 항상 그리고 집장만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장만은 그 집이 100억짜리든 10억짜리든 1억짜리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장만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께서 지금 나오는 반등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또 최근에 또 이렇게 경제야 놀자 집값 다시 오른다고요 속지 마세요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제발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나오는 게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집을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수도권에 특히 서울 수도권하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은 지금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서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 한 2028년? 빠르면 2028년이고 늦으면 2030년까지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드리고 믿지 않으셔도 되고 제 이야기대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제가 2009년도부터 항상 느꼈던 게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가지셔야지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는 감사 스마일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고 조금 내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감사 스마일 TV 멤버십 영상을 갖다 들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제도 어떤 분 두 분이 또 연락이 주셔가지고 저 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가 또 희망을 하시던데 저희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의사결정하는데 제가 언제든지 제가 100분께는 정말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정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료 상담이라는 말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역대급 반등 기록.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둔천주공 때도 제가 흔들리지 말고 이때 내 집 마련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둔천주공 때도 절대로 사지 말아라고 했던 이 둔천주공 아파트가 지금은 23억이 됐습니다. 인력이 오른 게 아니라 무려 10억 정도가 올랐고요. 엘스라든지 아너힐스라든지 아리팍이라든지 첼리투스라든지 이런 아파트는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기가 이제 강남의 일이다. 강남하고 우리 고양시하고는 다르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삼성벨트 쪽으로만 이야기 드려도 삼성이든 지축이든 향동이든 덕은이든 작년 가격보다 지금 내려갔습니까? 내려가지 않았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향동하고 지축하고 삼성도 아마 이제 7억대 매물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8억대 매물도 아마 조만간 없어질 겁니다. 만약에 내가 8억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9억에 매수하시면 되고 9억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억에 이제 매수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 스마일 TV를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또 저의 찐팬분들 포함해가지고 애청자분들은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방송을 해주시면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무더운 날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데일리의 박경훈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년째 계약금만 또 다른 파주 운정 사전청약 자초되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여기
인창개발에서 이제 GTX 역세권 주상복합 용지가 4개 블록이 있어요. 1, 2, 5, 6블록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3, 4블록 취소되고 난 다음에 제 인창개발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또 저 역시도 이제 까먹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창개발에서 지금 주상복합 용지가 1, 2, 5, 6블록이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2022년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계약금만 넣고 지금 현재는 지금 말 그대로 중도금을 갖다 넣는 상태인데 중도금이 연체이자가 이미 계약금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년 초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인창개발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먼저 결론을 드리면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로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지금 공사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원당리 롯데캐슬 그제 갔다 오면서도 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고양시만 예를 들어도 예를 들어서 84 국민평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6억 이하로 분양가를 맞출 수가 없고 7억 이하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최소 7억에서 8억에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그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시행사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행사 측에서는 올 연말까지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이곳 용기 계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도급 미납부 연체이자가 LH하고 맺은 계약금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계약금을 넘어서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주상복합 용지가 이제 규모를 보게 되면 1, 2, 5, 6블럭이 상당히 큰 규모에 있고 이들 필지를 각각 3,684억 말 그대로 이제 정말 낙찰가율 167%로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성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성이 지금 안 나고 있고 이때 당시에 2022년 6월 달 당시에 사전청약 조건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내걸었던 분양가는 84 기준으로 이제 6억 8천만 원대 이때도 좀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금액으로 만약 하게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DX 네트워크스에서 시행했던 운정 3, 4블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이 말 그대로 이제 두 손을 들었거든요.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는데 1, 2, 5, 6블럭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인창개발 측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힘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진퇴양난 국토부에서도 이제 분양가 구성 항목을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공사비 못 맞추겠다 이렇게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운정 3, 4블럭이 이제 취소가 된 것처럼 만약에 1, 2, 5, 6블럭도 만약에 사업이 취소가 되지 않으려면 이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분양가 상한제를 어찌됐든 간에 해결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연이은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당첨자들의 불만에 대해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계약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만약에 공공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겠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물론 인창개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걸 포기하기보다는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하고 마이너스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 5, 1, 2, 5, 6블럭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 지난번에 저 찾아오셔가지고 또 상담을 몇 번 하셨는데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더 좋은 사업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 그런 사업지로 해가지고 눈을 좀 돌리셔가지고 만약 가점이라든지 청약통장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갈아타기를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또 한 가닥 희망을 갖다가 이야기를 드리면,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조금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지금 일단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올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현실성 있게 만약에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 2, 5, 6블럭 사전청약했던 1, 2, 5, 6블럭 인상개발에서도 아마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냥 사전청약을 갖다 기다리시고 그냥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그냥 사전청약만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분양을 갖다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시세 대비 차익을 갖다 얻기 위해서 싸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 분양가도 올라가게 되고 또 청약 경쟁률은 더 세지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들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청약 경쟁률이,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이렇게 세지 않았는데 청약 경쟁률이 엄청 세지고 있고, 특히 40, 50 세대들도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수요까지 지금 과세하다 보니까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오늘 팩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개발 현대건설이 참여를 하겠다. GTX-A 전 구간 개통 청신호 6차례 유찰 끝 번개도로 이제 현대건설이 지금 사업에 지금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단독으로 참여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15일 날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감사스마일도 지금 GTX-A 노선의 전 구간 개통이 영동대로 이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대건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GTX-A 노선 2028년 정상적으로 개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보시니까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유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입찰 공고를 했고, 이를 위해서 최근 건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급등과 같은 건설 시장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공사비를 현실성 있게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2,928억 원에서 672억 원 증액해가지고 3,600억 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니까 지금 영동대로 복합 지하개발 이런 이런 것들도 공사비가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GTX-B라든지 GTX-C도 착공은 했지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GTX-A 노선이 지금 이렇게 정말 빠르게 지금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 참 운이 좋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서,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게 되면 이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게 되면 실시 설계 영역에 착수해가지고 내년 2월 기존 삼성역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를 실시 설계와 병행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GTX-A 노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이 GTX-A 서울 운전 구간이 개통을 갖다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GTX-A 서울 운전 구간은 올 12월 28일 날 이상 없이 개통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찐팬분들 중에서 저의 아침 방송이 조금 더 길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또 다른 또 찐팬분의 또 생각은,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아침마다 꾸준하게 방송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방송 시간이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5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조언을 해주셔서, 모르겠어요. 또 이분 이야기 들으면 이분 이야기가 맞고, 또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 이야기가 맞는데, 감사스마일은 흔들리지 않고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말만 잘한다, 말만 잘한다, 그런 또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항상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부족한 거를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항상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기쁘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